안녕하세요. 곽용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9일차여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구글 드라이브 쪽에 교재를 좀 업데이트해서 올려놨거든요. 걔를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첫 번째 코터니언이라는 부분들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플레이어 프립스라는 거 추가시켰습니다. 플레이어 프리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운즈 구조체 그리고 렉트 구조체 그 부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프리퍼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쪽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 내부 메시 히트라는 거,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physics.waycast라는 거를 쓰죠. physics.waycast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게임 객체 플레이어에서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히트되어지는 객체가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이캐스트 히트라는 거에서 웨이캐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내가 정해진 광선을 쏴서 그 게임 객체의 콜라이더의 교차점, 맞춰지는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이 physics.raycast라는 요 함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안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움직여지는데 그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 그 플레이어 주변으로 어떤 한 점, 어떤 이제 내부 메시가 이제 도로니까 걸어갈 수 있는 그 에어리어의 한 점을 찾아서 그 점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템을 생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 내부 메시 히트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얘도 불입니다. 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거는 에어리어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걸어가지 못하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에어리어를 정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에어리어에서 히트되는 점, 내비메시에 히트되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진행하겠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내부메시 히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점을 어떻게 찾아올 때에는 이 샘플 포지션이라는 거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어떤 게임 객체를 이동을 할 때는 뭐 transform.translate 그다음에 캐릭터 컨트롤러 그리고 리지드 바디 캐릭터 컨트롤러에서는 심플 무브가 있고 무브라는 함수를 이용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배웠고요. 이제 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오일러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상에서 회전을 할 때 짐볼락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짐볼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코토니언 클래스죠. 그래서 코토니언에 대한 부분은 4개의 값을 갖고 있는 4원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4원수고요. 코토니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일러에서 회전 표현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트랜스퍼점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코토니언 각 데이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트랜스폼.로테이트는 오일러 각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코토니언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카메라에서 타겟되어지는 객체가 있을 때 또는 카메라에서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 그 카메라가 플레이어 쪽으로 방향을 회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코토니언 로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코토니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슬러프라는 게 있죠. 러프도 있고 슬러프도 있습니다. 코토니언 점 슬러프. 그래서 러프와 슬러프 같은 경우는 선형 보관이냐 비선형 보관이냐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슬러프 같은 경우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이렇게 뭐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어요. 벡터 3점 러프도 있고 벡터 3점 슬러프도 있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토니언에 관련된 것들 값들이 회전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예제 가지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토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객체가 한번 회전한 다음에 다시 더 회전을 할 때 분명히 얘는 코토니언 오일러 데이터를 2번 받아서 그 다음에 벡터와 벡터, 즉 코토니언 데이터를 곱해주고 그 값으로 게임 객체를 회전한다. 그 내용이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운즈 구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D 횡 스크롤링 게임 같은 거를 만들 때 플레이어가 정해진 구역을 바운드, 경계 부분에 가면 벗어나지 못하게끔 할 때 자, 이런 바운즈 구조체를 분명히 쓸 거고요. 그래서 바운즈 쪽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는 렌더러, 그 다음에 메쉬, 콜라이더.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랜덤점 레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나 프리팹에 있는 에셋을 임의의 위치에다가 생성을 할 때 범위를 우리가 랜덤점 레인지를 쓸 건데 근데 거기에 바운스라는 이 구조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2점을 입력을 했었어요. 한 점이 센터 점이었고 두 번째 점이 익스텐츠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운스라는 거를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경계가 없는 두 점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운스를 구조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센터나 그 다음에 맥시멈 또는 미니멈 사이즈의 값들은 다 0, 0, 0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운딩 박스 지금 얘가 여기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복사가 됐으면은 지웠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 페이지는 스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운스 구조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퍼티즈 뭐 이런 게 있는데 bounds.closest point 그 다음에 또 bounds.contains 지금 예를 들어서 점을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보면 자 벡터 3.0 그 다음에 벡터 3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주게 되면 지금 요 값의 2등분 즉 반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맥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절반 되어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미니멈 값이 되었으니까 실제 요 점과 요 점까지의 사이즈는 2m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게임 객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게임 객체가 어느 가까운 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바운스의 경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주는 게 이 closest point라는 이 함수가 그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경계 박스 안에 플레이어의 위치가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박스 안에 가장 가까운 점, 자 그런 점이 실제 맥스 점에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 있을 경우도 또는 그 안에 가까운 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위치를 보정할 때 사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유니티 에디터에서 한번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게임 객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유니티 에디터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PDF에 있는 내용을 제가 스크립트로 입력을 해서 일단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걔를 지금 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제 바운즈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즈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이제 렉트 구조체라는 거. 그 경우에는, 이제 2D 횡 스크롤 게임 같은 경우에 렉트 구조체를 가지고 플레이어나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같은 거를 제어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렉트 구조체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2x3로 바꿨고요. 자, 여기에 지금 2D 토글키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그릴게요. 자, 코드는 0,0,0에다가 위치를 했고요.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2라고 주면 당연히 전체 사이즈가 2m가 되겠지, 그죠? 자, 여기에다가 add component, new script, bounds, 샘플이라고 주고,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공유한 PDF 안에 요 내용만 복사를 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스타트 업데이트 메소드를 전부 다 선택하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운스라는 거를 이제 스타트 메소드에서 변수로 지금 선언했고요. 그리고 벡터 3.0 그리고 벡터 3 2,2,2 그리고 이제 close position이라는 변수에 벡터 3 받을 거고, 아까 우리가 bounds.closest point 그리고 여기에 게임 객체가 하나 존재한 게임 객체의 포지션 값을 갖고 왔을 때 그 게임 객체에서 그 각 게임 객체가 위치는 바운즈에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인지를 디버그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세이브하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얘를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스피어를 1, 그다음에 2. 뭐 Z값은 여기서 줄 필요가 없지요. Z값은 뭐 그냥 1 줘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을 거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얘는 저 Z가 공간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얘는 그냥 0으로 주게 되면 코드에 꼭지점으로 위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이동을 시켜보고, 지금 포지션이 2.031.0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코드 안에 자, 오브젝트 트랜스폼이라는 이 속성에 조금 아까 생성한 스피어를 드래그해서 가져가서 놓으면, 참조를 시켜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얘의 가장 가까운 점은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play. 당연히 1,1,0이라는 이 값을 C, 이 바운즈에서 경계 가장 가까운 점이 1, 1, 0이 되는 거. 만약에 얘를 밑으로 내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x값은 1이 될 거고 y값은 0.5냐 0.4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1, 그 다음에 y값 마이너스 0.1이 되네요. 왜냐면 이 y값이 지금 마이너스 0.07이 돼요. 얘가 1일 때고 얘를 0.5로 바꾸면 0.5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얘가 1 마이너스 0.5 0 y값을 0으로 주게 되면 또는 0.3으로 주게 되면 이 객체에서 가장 가까이 경계에서 존재하는 점을 찾아주는 거. 그게 바운즈점 클로시스트라는 예가 된다. 당연히 0.3이니까 0.3은 요 경계 안에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가장 가까운 점 찾아주는 바운즈점 클로시스트 포인트라는 요 함수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contains라는 게 있어요. contains. 이 contains는 불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바운딩 박스 안에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참이고 바운딩 박스 바깥에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다. 그게 바운즈점 contains라는 이 함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도 요 내용만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요 풀 형식이니까 요 내용만 그대로 컨트롤 C 그리고 에디터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요 밑에다가 컨트롤 V 당연히 요 위에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슬래시 2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운즈 컨테인즈 해서 조금 아까 오브젝트 트랜스폼 점 포지션이 경계 박스 바운딩 안에 그 점이 위치하고 있으면 true가 되는 거고 바깥에 있으면 false가 되어진다. 그래서 얘를 세이브하고 빠져나오면 자,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얘는 바운딩 박스 바깥에 있으니까 false가 되죠, 그죠? 자, 얘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true가 되죠. 자, bounds contains라는 예, 요렇게 사용을 한다. 그 얘기는 왜 지금 요거를 bounds contains나 bounds closest point라는 거를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어떤 2D 스크롤 게임에서 뭐 플레이어나 카메라가 경계 박스에 다다르면 멈추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그 경계 바운딩 박스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프로퍼티즈를 사용을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이런 bounds.contain 또는 bounds.closest 자,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bounds 안에 들어가 보면 자, bounding box가 있고요. 그리고 properties 그 다음에 construct 여기에 보면 public method에서 closest point contains 그 다음에 encapsulate, expand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toString 저희가 그냥 public method에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형식이 되죠. 그래서 경계 박스 어떤 게임 객체가 그 박스 바운딩 안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줄 때 그럴 때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ntains 같은 경우는 포지션 어떤 게임 객체의 포지션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느냐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 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꼭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expand 더 확장해줬던 거 있었죠. bounds.expand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public method에서 일단 눈여겨보실 거는 요 closest point하고 contains라는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constructor 생성자에 보면 bounds는 분명히 센터점과 그 다음에 사이즈가 들어온다.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 지금처럼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서 플레이를 해서 closest point가 어떤 메소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bounds.contains는 어떤 메소드 기능인지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은 평상시 우리가 안 쓰는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제가 PDF로 끈 것 같은데 내용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렉트 구조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 렉트를 볼 수 있는 거는, UI 쪽이었었지, 그죠? 버튼을 생성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또는 판넬을, 이런 것들을 생성했을 때, 2차원 사각형, 즉 렉트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3D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갖고 있지만 UI 쪽 렉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렉트 트랜스폼 클래스가 있다. 거기에 이제 렉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전체 경계의 맥시멈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을 받아서
플레이어나 또는 카메라를 조절할 때,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구조체가 렉트 구조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어떤 UI의 게임 객체, 버튼이든 이미지든 또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렉트 트랜스폼을 가지고 내가 마우스 포지션 위치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간혹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가 이제 트랜스폼 클래스를 이용해서 포지션을 바꿔주지만, 근데 일반적인 UI 같은 경우, UI 객체는 렉트 트랜스폼의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가 더 훨씬 얘가 일반 트랜스폼 가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요 클래스를 그대로 PDF에 있는 거를 마우스로 긁어서 이미지나 또는 버튼 조작을 해서 그 부분을 자유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요 UI 컨트롤러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요 내용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보면 기본적으로 렉트 트랜스폼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UI를 내가 원하는 마우스 위치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서 2D 톡을 귀를 켜서 2D 모드로 전환했고, 자, 여기 게임 객체 중에 이미지를 하나 넣을게요. UI에 가서 이미지. 자, 그리고 캔버스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요 캔버스의 컴포넌트에 가서 랜덤 모드를 내가 일반 게임 객체처럼 이동시키고 크기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이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야 될 거고, 자, 얘를 다 셋합니다. 그럼 0, 0, 0이 될 거고, 위드스가 100, 100이 되네요. 얘를 5, 5로 바꾸면 55 사이즈가 되겠지, 그죠? 이미지는 얘도 리셋 하면 0,0,0에 갈 거고, 얘 위드스 5, 얘도 위드스를 5로. 더 작게 하려면 작게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렉트 트랜스폼 의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얘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add component, new script, UI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주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놓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인풋 매니저의 get 마우스 버튼 다운, 그 다음에 get 마우스 버튼 요 두 개를 동시에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렉트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마우스가 위치하는 그 점으로 UI를 이동하는 요 메소드가, 업데이트 메소드가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U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클래스를 받아서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렉트의 맥시멈, 그 다음에 미니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자, 일단 컨트롤 S 해서 세이브 했고요.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를 해서 위치가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포지션 X, 포지션 Y 값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이 바운즈에 대한 부분들을 이 경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Y값과 X값에 대한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렉트 경계 안에서 얘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카메라에 보여지는 요 바운즈 경계에 대한 값들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뭐 조절을 해줄 때 우리가 렉트 구조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렉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나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바운즈를 자료를 검색을 해봤듯이 이 렉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그리고 프로퍼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렉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헤이트, 위드스에 대한 값들을 찾아올 거고요. 카메라 회전, 카메라를 이동할 때 이 렉트에 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즈에 보면 센터, 헤이트, 맥스 또는 엑스, 맥스. 이 형식은 렉트.x, 맥스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긴 또 렉트.x 민 하게 되면 직사각형의 x의 최소값, 그 다음에 아까는 x의 최대값. 자, 형식이 이렇게 렉트.x 민, x 맥스. 자, 이런 프로퍼티즈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렉트 구조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즈에는 맥스라는 게 있어요. 맥스, 즉 바운드.맥스라는 형식을 쓰는 거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렉트 같은 경우에는 렉트.xmax, 렉트.xmin, 그 다음에 또 렉트.max. 그러니까 렉트 이 구조체가 조금 더 많은 프로퍼티즈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max라는 거, ymax, 그 다음에 xmin, ymin 이런 프로퍼티즈를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렉트 구조체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바운스 맥스, 바운스 민, 그리고 바운스 아까 파블릭 메소드인 컨테인즈, 그리고 바운즈 점 클로지스트 포인트, 이런 프로퍼티즈하고 메소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혼돈이 강사님, 예.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은 되죠? 자, 유니티 스크립팅 레퍼런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들은 렉트하고 바운스에 대한 이 구조체 중에서 바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즈는 맥스, 민, 사이즈, 또 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블릭 메소드에서 클로지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컨테인즈, 요 메소드가 있었던 거 아까 PDF에서 샘플 코드 가지고 확인을 해봤죠, 그죠? 이제 또 하나 확인할 거는 렉트라는 구조체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프로퍼티즈 안에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헤이트, 그 다음에 센터, 사이즈, 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고요. 근데 바운스보다 더 많은 프로퍼티즈를 렉트 구조체에선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이트나 위드스, 그리고 Xmax, Xmin, Ymax, Ymin 이런 것들이 프로퍼티즈가 더 존재한다. 그리고 .x, .y로 접근 가능한 게 렉트 구조체다. 그리고 여기 파블릭 메소드에는 얘도 마찬가지 컨테인즈라는 거에 갖고 있다. 컨테인즈. 당연히 아까 우리가 바운즈.컨테인즈 우리가 이해했듯이 어떤 게임 객체의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이 렉트 바운더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불 돼 있다. 참이냐 거짓이냐. 자, 아까 우리가 바운즈 컨테인즈 살펴봤듯이 렉트 구조체에는 이렇게 그 프로퍼티들이 좀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DF 안에 있는 내용에서 바운즈, 그 다음에 렉트 구조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스크립팅 레퍼런스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즈에 대한 것들을 형식을 꼭 보셔야지 돼요. 자, 여보세요.
지금 이 스크립트에서 렉트, 그 다음에, 그리고 바운즈 구조체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화면이 중간에 렉트가 보여진 상태에서 바운즈로 하게 되면 또 다른 화면이 지금 생겨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공유하는 부분에서 지금 미스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렉트 그 다음에 바운즈 요 프로퍼티즈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 지금 유니티 에디터에서 PDF에 설명한 바운즈나 그 다음에 렉트 구조체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언급되지 않았던 이 프로퍼티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바운즈 쪽에서 아까 PDF에서 설명한 거는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파블릭 메소드의 형식, 그 다음에 컨테인즈에 대한 부분들을 유니티 에디터에서 스크립트 샘플 가지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렉트 검색을 해서 이 렉트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즈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지 됩니다. 플레이어나 카메라를 이동을 할 때 바운딩 박스 안에서만 이동을 하게 할 때 우리가 프로퍼티즈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퍼티즈가 내가 맥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니멈이라는 프로퍼티즈는 바운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렉트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렉트에는 Xmax라는 것도 있고, X민도 있고, Ymax도 있고, Y민도 있지만, 바운즈에는 그 프로퍼티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 UCP를 준비할 때 바운즈나 렉트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플레이어나 그다음에 뭐 카메라를 이동을 제약을 줄 때 바운즈나 렉트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범위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를 할 때, 자, 바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렉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혼선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즈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바운즈에 컨테인즈 있지요. 그 다음에 렉트에도 컨테인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운즈에 맥스 분명히 존재했고, 여기. 그 다음에 렉트에도 이 맥스나 민, 사이즈, 센터 존재했고요. 렉트에는 더 프로퍼티즈가 있는 게 위드스, 헤이트, 그 다음에 Xmax, Xmin, X, Y, 그 다음에 Ymax, Ymin. 그 프로퍼티즈가 있다라는 거를 스크립트 레퍼런스에서 지금 꼭 본인들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 걔를 어떻게 쓰는 거는 요 안에 나와 있으니까 PDF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테인즈에 갖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맥스는 우리가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상단의 모서리점, 즉 최대치의 값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min은 최소치의 값. x값, y값, z값. 자, 그 내용이고, rect. 얘도 당연히 검색을 하셔서 rect 클래스로 들어가서 여기에 properties가 똑같이 존재하는데 얘는 properties가 더 많다. property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rect.xmax 하게 되면 직사각형의 가장 최대치의 x값이 되겠지요. 자, x민은 최소. 자, 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지 나중에 용어에 대해서 그 프로퍼티가 얘가 바운드인지 또는 rect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화면 스크립팅 레퍼런스에서 찾는 것처럼 꼭 찾아보시고 그 기본적인 부분은 PDF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본인들이 에디터에서 꼭 테스트해 보셔야지 됩니다. 되셨지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 그 프로퍼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운즈 구조체하고 렉트 구조체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로퍼티 맥스, 민, 그 다음에 컨테인즈, 그 다음에 xmax, ymax, xmin, ymin 이거는 렉트 구조체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PDF에서 예제 코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타이핑 쳐서 플레이 해보시면서 값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D 스크롤링 게임에서는 이 렉트하고 바운즈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카메라나 플레이어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즈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고요. 내부 메시 로드가 내부 메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가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동을 하면서 그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저 아이템은 디스트로이 5초 후에 디스트로이가 되는 걸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플레인에서 바닥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크기로 만들게요. 그 얘는 위치를 그냥 0,0,0에다 위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스태틱으로 체크해 줘야 되겠죠. 스태틱으로 체크해야지 내비게이션의 내부 메시 베이크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윈도우에 가셔서 AI의 내비게이션을 창을 열고 지금 플레인 객체를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 렌더러가 플레인에 존재할 거고요. 내비게이션 스태틱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프 메시 링크 체크되어 있고 여기에 에어리어를 워커블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이크 탭 가서 베이크를 하게 되면 내부 메시가 생성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어를 그냥 캡슐
하나 생성해서 얘도 리셋을 해서 일단 원점에다 놨고요. 그 얘는 그냥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Y값은 1m를 주면 플랜하고 정확하게 맞다가 한 상태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스케일을 조금 뭐 줄여주면 뭐 크니까 0.5로 할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어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할 건데, 목표 지점은 여기 모서리점을 하나 정할 거예요. 그래서 빈객지에 만들어서 타겟이라고 주고, 리셋한 다음에 이동을 할게요. 제가 이 모서리점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에다가 저 목표 지점까지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거니까 플레이어에 당연히 애드 컴포넌트하고 내부 메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 겁니다. 플레이어 내부,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게요. 자, 지시문을 써줘야 되니까 using 유니티, 엔진, 그 다음에 AI, 자, 메소드, 스타트 메소드 위에다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일단 퍼블릭으로 다 할게요. 자, 내부 메시 에이전트, 변수 에이전트라는 변수로 받을게요. 그 다음에 serialize field라는 어트리뷰트를 써서 트랜스폼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타겟이라고. 예, 트랜스폼. 스타트 메소드의 에이전트 변수를 get 컴포넌트,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받아와야 되니까 get 컴포넌트 하겠네, 그죠? 내부 메시 에이전트. 자, 우리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에서 그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프로퍼티 보면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셋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셋 데스티네이션과 데스티네이션의 차이를 만약에 구별한다라고 하면 패스 경로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갈 거냐, 또는 이동하면서 계산을 할 거냐, 그런 차이가. 데스티네이션일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경로를 계산하는 거. 근데 set destination은 경로를 다 계산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calculate 하는 거냐, calculate 하면서 갈 거냐. 우리는 여기서 그냥 set destination 쓸게요. agent set destination이라는 프로퍼티 안에 벡터 값이 올 건데, 우리가 타겟 트랜스폼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이 값을 받아오려면 지금 천장 퍼블릭으로 아예 가져올게요. 그래야지 되겠네. 아예 그냥 퍼블릭으로 다 가져와서 쓰도록 할게요. TA라고 썼는데 알자가 없이 썼어요, 제가. 그리고 포지션. 세미콜론. 컨트롤 S.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가서, 자, 플레이어에 가서,
자, 내부 메시 에이전트 자기 자신 드래그해서 넣어줘야 되고, 타겟 객체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플레이. 그러면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너무 빠르면 자, 내부 메시 에이전트에 가서 스피드 값을 0.2 정도로 주면 천천히 이동을 하겠지.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것을 잘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면서 그 아이템들을 생성해 주는 것을 한번 쓰면서 랜덤적 레인지라는 거, 그 다음에 내부 메시 히트,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할게요. 아니면 뭐 이 플레이어 내부 이 여기에다가 넣어줘도 되겠죠, 그죠? 근데 뭐 그거는 하나 스크립트를 더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create C# 스크립트 아이템 spawn. 자,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 메시 히트라는 히트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먼저 벡터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프라이빗인데 벡터를 받아올 겁니다. 얘 변수는 이렇게 랜덤 from 내부 메시에서 가져올 거라 내부 메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매개수를 줄 거냐 벡터 포지션을 줘야 되니까 벡터 3하고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쓸게요. 아니면 센터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아까 랜덤 점 인사이드 유닛 스피어라는 거를 쓸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플롯 디스턴스. 자, 당연히 이제 벡터를 하나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요. 지금 위치에 대한 벡터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벡터 3 데이터 형식의 랜덤 포스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아까 랜덤 점 인사이드 유닛 스피어를 통해서 점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랜덤 점 인사이드 유닛 스피어라는 프로퍼티즈를 쓸 거고요. 이제 당연히 여기에는 여기에 당연히 거리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플롯 디스턴스 받았으니까 디스턴스 더하기 벡터 3 요 센터 값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센터. 자,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에 있으면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값 디스턴스를 스피어 1m 거기다 곱해서 5m,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가 5다라고 하면 그 플레이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m 안에 점을 찾아서 랜덤 포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지금 코딩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히트되는 거를 찾아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 내부 메시 히트라고 선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분장 내부 시 샘플 여기 있었던 거 그 형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디스턴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 메시 모든 에어리어에서 적을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우리 지시문이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메시 히트, 그 다음에 내부 메시, 자, 이런 클래스를 빨간 줄이 나왔던 거니까 그거를 지시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폰을 해줄 건데, 스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요. 과연 시간을 몇 초마다 스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폰을 게임 개체 또는 뭐 프리팹 에셋이든, 자, 스폰을 아이템이 어떤 거냐. 자, 그런 것들 변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폰 하면 간격, 자, 이런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첫 번째 아이템을 내가 게임 객체로 만들 거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 데이터는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프리팹 에셋이 한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템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배열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이템스라는 복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 게 있고요. 현재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위치를 처음 받아온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아이템들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어에 관련된 위치를 받아와야 되겠죠, 처음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반경값을 줘야 되니까 그 반경값을 내가 그 지점에서 2m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디스턴스에 해당되어지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 디스턴스다라고 해서 맥스 디스턴스 이런 변수를 쓸게요. 퍼블릭하고 얘는 플롯으로 받을 거고 변수 이름은 맥스 디스턴스로 그리고 조기값을 2로 줄게. 나중에 이 맥스 디스턴스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매개수로. 자, 얘는 랜덤 점 인사이드 유닛 스피어 반경값 이렇게 주성문을 달아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랜덤점 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아이템들을 찾아올 건데,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이 실제 그 최소값, 최대값 요 값들이 필요하죠. 랜덤점 레인지라는 난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스폰의 맥스 또는 스폰 미님. 자, 이런 변수를 하나, 두 개를 갖고 있어야지 난수 랜덤점 레인지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얘도 퍼블릭으로 하고 플롯이라는 데이터 탑을 받을 거고요. 자, 얘는 스폰 맥스라고 할게요. 자, 얘는 OF라고 줄게요. 스폰 민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몇 초마다 스폰을 할 거냐, 5초마다 스폰을 할 거다, 또는 3초마다 스폰을 할 거다. 자, 그런 변수들이 필요할 거니까 public float spawn time 자, 얘가 내가 5초마다 실제 스폰을 하기 위해서 비교되어지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지요. 0초에서부터 시작해서 5초가 되든지 아니면 5초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든지. 그래서 5초가 되면 스폰하고
다시 5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자, 그럴 때 비교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얘도 그냥 플롯 데이터로 해서 마지막에 생성되어지는 변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last spawn time. 자, 우리가 이제 스타트 메소드에 총으로 랜덤적 레인지를 써서 과연 이 스폰 타임을 내가 얼마로 가져갈 거냐, 이거를 계산해 줄 수 있겠지요. 스폰 타임 같은 경우는 얘도 랜덤적 레인지의 범위를 줘서 그 범위에 따라서 내가 유동적으로 가겠다. 내가 처음에는 2초가 될 수도 있고 3초가 될 수도 있고 4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될 수도 있다. 1초마다 한 번 생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초가 될 수도 있고. 자, 생성되어지는 이 스폰 타임을 내가 난수로 받을 때 얘는 랜덤적 레인지를 여기서 같이 써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폰 타임은 얘는 내가 3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난수로 받을 거다. 그러면 랜덤적 레인지를 여기서 같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럴 때 최소 범위는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든 정의한 이 변수를 갖다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폰 타임은 스폰 미니멈 1에서 5까지의 값 중에 정수를 지금 플롯으로 했으니까 얘는 플롯이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public int로 데이터 타입을 바꿨으면 얘는 정수로 값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 라스트 스폰 타임은 지금 그 생성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처음에 여기다가 0을 넣어도 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 메소드에서 이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는 얘는 값이 0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스타트 메소드에서는 우리가 스폰 할 수 있는 타임을 지금 랜덤적 레인지라는 거를 써서 범위를 1에서 5까지 범위 안에서 난수를 받아서 스폰 타임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문장 안에는 내가 스폰 하는 거를 불러와야 되겠죠. 스폰이라는 사용자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스폰이라는 거를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올 거냐? 아니면 시간을 내가 여기서 스폰 타임을 줬으니까 그 스폰 타임을 뭐하고 비교를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유니티에서 보면 타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클래스가 있죠. 그죠? 타임이라는 거. 그러면 걔하고 스폰 타임 또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플레이어가 트랜스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굳이 아이템을 스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분명히 조건은 우리가 아이템을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위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임을 계산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초다. 그러면 3초보다 큰 시간이 되면 그때 우리는 스폰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조건문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플레이어라는 이 트랜스폼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널이 아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nd 타임이 클 거예요. 어떤 값보다 클 거냐면 스폰 타임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어떤 걸 더해줄 거냐면 라스트 스폰 타임을 더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 다음에 라스트 스폰 타임이 초기에 0이었는데 이 값을 받아와야 되겠네요. 근데 이 받아올 때 어떤 값을 받아올 거냐 하면 요 타임 값이 요 마지막에 라스트 스폰 타임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 스폰 타임은 타임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가 어떤 거 썼냐면 자, 이 스폰 타임을 우리가 요 스폰 타임 받아왔잖아요. 이 스폰 타임은 여기서 받았죠. 처음에 스타트 메소드에서. 그러면 이 스폰 타임 여기에서 다시 스폰 타임을 또 받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 메소드에 스폰 타임을 하나 받아와서 내가 3초 그 다음에 0 그래서 타임이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트랜스폼이 위치를 갖고 있으면 라스트 타임을 타임으로 바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폰 타임을 내가 다른 값으로 받아야 되냐? 자, 그 부분은 먼저 자, 여기서 내가 스폰하는 거를 사용자 메소드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의 초기 값을 어떻게 바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보이드 스폰 이제 스폰을 할 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지요. 자, 스폰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들이 포지션이겠지요. 어떤 지점에 내가 스폰할 건지. 그래서 분수를 하나 쓸 겁니다. 스폰 포지션이라고. 얘는 어디서 받아올 거냐면 내가 get random from nev mesh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이 벡터 값을. 얘를 받아올 거예요. 자, 여기에 벡터 값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위치냐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먼저 입력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거리 반경값 준 거가 있네. 그죠? 맥스 디스턴스. 여기에 맥스 디스턴스를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폰 포지션을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플레이어의 위치의 Y 값에다가 플레이어보다 조금 더 높은 Y 값을 갖는 위치에다가 스폰 포지션을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해줄 겁니다. 스폰 포지션에 어떤 값을 더해줄 거냐면 업, 벡터 3점 업하게 되면 0,1,0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1 값이 아니라 0.5만 더 높여주겠다라고 하면 0.5f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템이 게임 객체로 존재해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변수명은 selected라는 변수를 쓸게요. selected 아이템이 없을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배열을 썼어. items라는 거를 배열을 썼습니다. 그럼 배열에 인덱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인덱스는 랜덤으로 내가 받아올 거예요. 랜덤 점 레인지 그리고 최소값은 자 0에서 아이템이 하나면 1이 될 거고 둘이면 2가 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length 길이죠. 배열의 길이. 그래서 items length 그러면 이제 게임 오브젝트 셀렉티드 아이템이라는 거를 자 0에서 내가 아이템이 하나면 1 사이의 값을 받아와서 자 셀렉티드 아이템에다가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게임 오브젝트 한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거로? 복제를 해줘야 될 거니까 인스턴시에이트를 써야 됩니다. 그죠? 인스턴시에이트 쓸 때 첫 번째 위치 정보가 처음에 들어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떤 정보가 들어올까요? 셀렉티드 아이템을 복사를 할 거니까 자 여기 첫 번째 게임 객체는 셀렉티드 아이템이 될 거고 두 번째 위치는 스폰 포지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방향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코터니언 점 아이덴티티를 쓸 거예요. 코터니언 점 아이덴티티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내가 3초 후에 요 아이템을 디스트로이 시키겠다. 잠깐 보였다가 아이템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트로이를 써서 시간 3초 후에 아이템을 지우게 할 거예요. 계속 보이게 하지 않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냐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아까 여기 get random from 내부 메시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값을 반환해야 되냐면 히트 포지션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히트 포지션을 반환할 때 우리가 쓰는 게 return이죠, 그죠? return 히트 점 포지션 얘를 쓰지 않아서 에러가 이렇게 빨간 줄이 쳐진 거죠, 그죠? 주 우리가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에서 반경값 이 범위 내에 히트되는 지점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값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이 get random from 내부 메시라는 벡터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return 히트점 포지션을 넣어주면 조금 아까 빨간 줄 쳐진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얘를 다 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조건, 요 두 조건의 플레이어 트랜스폼은 계속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 스폰 타임, 라스트 스폰 타임이 자, 타임점 타임보다 적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 줘야지 다시 스폰하고 또 다시 또 스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 값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초기화시킬 거냐,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거겠지. 첫 번째, 이 스폰 타임을 또 변화시켜야 되겠죠. 자, 스폰 타임을 스타트 메소드에 3번 받아왔고요. 두 번째도 받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스타트 메소드에서 우리가 스폰 타임을 랜덤점 레인지로 난수를 받아왔듯이 자, 업데이트 메소드에서도 또 스폰 타임을 받아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변수를 즉 값을 받아와야지 이 조건을 만족시킬까요? 그러니까 이 탐점 타임이 5초다라고 했을 때 이 난수가 2가 들어왔으면 자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충족이 안 돼서 이제 분명히 얘보다 작다라고 하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타임점 타임이 처음부터 5초, 6초, 10초 이렇게 큰 값을 갖고 있지 않을 거니까 처음 플레이를 하게 되면 분명히 타임점 타임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거고 자 얘가 0, 3, 2 이렇게 값이 바뀌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큰 거만 조건을 검색을 하게 되면 스폰 타임이 1에서 5까지 해서 3이 들어왔을 때 3초가 들어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스폰을 해야 되니까 아까 그냥 큰 거로만 넣어주면 3초든 4초든 스폰 되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지 스폰 타임이 1초가 됐을 때 타임점 타임이 1.1초가 되면 참 그리고 플레이어 트랜스폼이
위치값을 갖고 있으면 이 문장이 참이 돼서 이 아래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실행을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어떤 값을 초기화시킬 건지는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스폰을 해보고 그 스폰 결과에 따라서 내가 변수를 어떤 값을 또 초기화시킬 건지를 살펴보면 되죠. 만약에 이 두 개만 내가 라스트 타임을 타임으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스폰 타임을 또 랜덤 레인지로 받아온 요 두 개의 변수값만 새로 받아와서 스폰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변수는 굳이 쓰지 않아도, 초기화를 어떤 변수를 대입을 하지 않아도 생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리고 컨트롤 S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플레이어에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트랜스폼을 넣어줘야 되니까 드래그해서 넣어줄 거고, 스폰 타임을 5로 줄 거고요. 라스트 타임을 0으로 줬을 때 플레이 과연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게 하나 있겠네요. 아이템즈를 넣어줘야 되겠지, 그죠? 아이템즈, 어떤 거를 복제할 건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 스케일을 바꿀게요. 자, 얘를 프리탭으로 넣어줄게요. 이거는 지울게요. 자, 플레이어에 가서 아이템 하나, 그리고 플레이어를 넣어줄 거고, 플레이를 해보고 디버깅을 해봐야 되겠죠. 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네. 잘못 넣었어. 플레이어를 여기다 넣어야 되고, 여기에 큐브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론 됐죠. 그리고 지워졌고, 또 클론 됐고, 지워지고, 또 생성하고, 지워지고, 생성하고, 지워지고, 생성하고, 지워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머티리얼을 더 넣어주면 좀 색깔을 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파란색의 큐브를 생성을 해주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머티리얼을 적용시켜야 된다. 오케이.
플레이어가 움직였을 때 이 아이템을 온 트리거 엔터 이 메소드를 써서 메시지를 구현을 해서 그 아이템을 먹고 에너지를 뭐 충전시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되면 되겠지요. 자, 요 지금 스크립트 요 내용을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랜덤 range 그리고 랜덤 inside unit circle 그리고 랜덤 init state 자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거에 내부 메시 히트라는 거, 그 내부 메시 히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인사이드 유닛 서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연습했던 랜덤 이닛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보면 이 스크립트 가지고 미처 못하신 분은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그 랜덤 그 클래스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퍼티, 메소드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 얘도 같이 더불어서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첫 번째 시간에 뭐 이제 스크립트 레퍼런스 이제 좀 매뉴얼 기준 문서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PDF에 나와 있는 렉트 구조체하고 바운드 구조체 안에 프로퍼티 그 다음에 메소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눈에 꼭 익으시라. 왜냐하면 이게 횡 스크롤 게임 같은 경우 그럴 때 이제 카메라 제어할 때 렉트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뭐 X 값의 바운드의 맥스 X 값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야 되고 할 때 우리가 렉트라는 구조체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로퍼티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PDF와 같이 꼭 스크립트 레퍼런스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